참 세상이 어수선하죠.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부동산을 매매로 사신다는 부분 같은 경우가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는 구매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제가격 주고 사지는 않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가 뭐 금매도 많이 나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격 주고 사지는 않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실거주 목적에 아니면 실운영 목적에 부동산을 보신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움직임은 있으신 거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가 개발하는 곳이 정말 많거든요. 고덕국제신도시, 브랜시티, 가재지구, 지제역세권, 지제세교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화양지구 얘기는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도 개발하는 곳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굳이 화양지구까지 생각할 그 여력이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분양이 지금 1위가 평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 죽겠는데 또 아파트 공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봐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 영상에도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위치는 어디? 지제 역세권 개발하는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들린 소문도 있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그 조합장님이 얘기했던 그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봐 드릴게요. 이거를 낙찰을 받아 말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받은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이 부분하고 낙찰을 만약에 받으셨으면, 아니면은 내가 입찰할 들어갈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금액을 얼마를 쓰면 돼? 지금 시세가 얼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제동에 있는 경매 물건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경매지에 나온 물건 개요나 경매지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대해서 지도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이게 지제 역세권의 바운더리 안에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이런 상황도 말씀드릴 거고, 현장 가서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좀 안에 있는 내용을 좀 풀어봐 드릴게요. 이게 낙찰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유찰시켜서 나중에 보는 게 맞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을 끝까지 들으시면 결론 나실 거예요. 섣불리 앞에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고 밑에 댓글에 이상하게 쓰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자, 컴퓨터 볼게요. 자, 이거는 마이 옥션에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한 상황인 거고요. 평택 지원 경매 3개. 2024 타경 48306 근린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제동 424-4번지예요. 근데 이게 오늘 신건 입찰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본 사건의 매각기일은 25년도 3월 10일 오늘이죠. 근데 본 사건의 경매 일정은 변경이 되었다고 얘기가 해요. 그래서 오늘 진행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현재 지제동의 경매 물건은 이거 하나였었어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거 하나였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변경된 상황이세요. 그래서 요거를 놓고 다시 나온다면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봐드릴게요. 지제동의 424-4번지인 거고요. 부동산 임의 경매 들어간 거고, 근린시설 1층, 2층 상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위에는 주택이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되어 있고, 토지 면적은 166.07평, 549제곱미터예요. 건물 면적은 516.12제곱미터에 156.13평이에요. 그리고 여기 채무자, 채권자 있고요. 감정가는 19억 7,277만 7,870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찰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 밑에를 보시면 진행 일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경매 사건 접수가 24년도 6월 20날 됐고, 개시 결정일이 6월 24일 날 됐고요. 작년 배당 요구 종기일이 24년도 9월 20날 됐고, 최초 경매일이 25년도 3월 10날 오늘이었죠.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라고 나온 상황인 거고, 밑에 보실게요. 감정평가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토지 가격, 그 다음에 건물 가격, 이 부분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감정평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정가에 우리가 진행하는 입찰을 요 정도 선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이제 감정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거고요. 건물은 1층 근생, 2층 근생, 3층 근생, 4층 근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택으로 사용한 게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다 상가 건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정고시가 24년도 12월 30날 지정고시가 떴거든요. 기습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고시가 되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공공주택 지구라고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인 거고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 현황은 지금 현재 현황 이 부분을 여기에 보여주시는 상황인 거고, 일괄 매각, 지상 소재 제시 외 컨테이너, 저온 냉장 냉동 창고, 판넬 창고, 건물 1층 및 2층에 판넬조, 판넬 지붕 장치 및 두 개 동이 매각에서 제외가 되고 목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건축물 현황을 한번 볼게요. 건축물 현황은 지제동 424-4번지인 거고요. 대지 면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85제곱미터 146.97평인 거고, 건축 면적은 191.7제곱미터예요. 58.09평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 부분 보시고, 건폐율은 39.53%,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은 484.11제곱미터 146.7평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착공일자가 20년 9월 16일, 그리고 사용 승인일자는 22년도 6월 20날이에요. 얼마 안 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매로 나온 상황인 건데 변경이 된 거고요. 또 밑에 보시면 임차 현황이 있어요. 임차 현황은 네 분이 지금 임차 현황에 대해서 여기 하신 거고요. 대항력은 이 한 분만 대항력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대항력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어차피 변경된 거라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제동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니?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지제동에 대해서 지제역, 지제동 여기가 정말 핫한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봐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고도국제 신도시인 거고요. 이게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가 지제역인 거고 이 뒤에 이 노란색 부분인 거예요. 노란색 부분을 원래는 이게 환지 개발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수용 방식으로 바뀐 상황인 거고 작년 12월 30날 기습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정고시가 떨어진 상황인 거고 지금은 그러면 상황이 어떠니? 이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에 개발이 되고 그러면 요 지제역 바로 앞에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가 지금 84 타입이 거의 9억대예요. 좀 떨어졌다고 해도 뭐 8억 7천대 이 정도의 상황인 건데 여기를 개발을 해서 33,000 세대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사전 청약을 하니 많이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토지를 엄청 많이 사람들이 사러 왔었었고 근데 지금 상황이 여기가 작년 12월 30날 지정고시 됐을 때는 금방 될 줄 알았죠. 왜냐면 지정고시가 됐어. 그 다음에 지정물 조사 들어가고 막 범위가 일단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상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거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지주님들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정해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많이 뭐 이래저래 뭐 사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 25년도에 뭔가 진행이 된다고 했었으면 이 체계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카더라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대책위원회에서 일단은 얘기가 흘러나온 말이 LH에서는 이 진행되는 부분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정고시는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는 묶어놨는데 여기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다음 계획에 대해서는 빠져있다고 하니 이게 올해 안에 아니면 뭐 내년에
어느 시점에 이게 빨리 진행이 될지 그게 이제 미지수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없어요. 뭐 유튜브가 됐던 뭐가 됐던 나오는 상황이 없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게 뭐 해제가 됐건 아니면 진행이 됐건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LH에서 진행하는 이 부분이 일단은 올해 안에는 25년도에는 이게 예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정고시를 해놓고 나서 빨리 될 것 같이 급습하듯이 12월 30날 지정고시를 해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예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토지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지 보상을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팔지도 못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팔지도 못해. 그 대신에 이 지정은 해놔서 내가 진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대책위원회에서는 뭔가는 뭐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토지 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는 생각이 있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3월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게 완전히 미지수인 거고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는 얘기를 해주고 12월 30날 그렇게 얘기해서 뭐 바로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대를 공급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카더라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확실한 뭐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서류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지정만 해놓은 상황인 거고 그 뒤에는 뭐 해제됐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란 말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지제역이 왜 해제가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제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정에 되어 있는 순차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은 LH에서 25년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제 역세권 개발이 빠졌다고 하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LH에서는 기습적으로 또 발표해가지고 바로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은 그닥 이거를 관망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해도 일단은 경매 물건 하나 보여드리면서 지제 역세권 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니?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라는 거. 자, 이제 제가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렸던 경매 3개에서 2024 타경 48306 근린시설 이거는 지제 역세권 개발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만약에 됐다면 지금은 변경이 됐지만 진행이 됐다면 이 신권에서는 안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이게 좀 다운이 돼서 유찰이 돼야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달려들 것 같은데 일단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이 LH에서 진행한 이 부분들이 딱딱딱딱 체계적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회 건수는 217 조회 건수밖에 안 나오기는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제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경이 안 됐으면은 한 번 정도 유찰하고 입찰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변경이 됐던 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금액에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유찰은 좀 시켜야 된다고 보시고 있는 상황인 건데 유찰은 좀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뭐 몇 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용이라는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저는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딥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제가 경매 물건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금매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나와 있는 금매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약간 조율을 해서 사는 매수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경매 물건을 자꾸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매 물건 중에서도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 상가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지만 오늘 보여드린 이 부분은 변경이 됐지만 지제 역세권 개발의 토지 쪽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토나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닐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매했을 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두서없이 풀어드리기는 했어도 그래도 괜찮지 않았었나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의 클릭 하나가 부동산 다이어리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항상 알림 설정 해놓고 나시면 제가 조금 더 빨리 올리는 영상을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